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박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걱정을 좀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그 걱정하시는 게 좀 이렇게 수급상에서도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없는 것이냐. 근데 주식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 손실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건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1%가 될지 뭐 100%가 될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승에 대한 것 그리고 하락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모습과 어느 흐름이 있을 때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해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빠른 대응을 해야 돼요. 빨리 대응을 해서 손절을 예상을 했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손절 안 치고 비중을 더 실는다든지 올라갈 것 같아서 비중을 더 태우려고 했는데 빠져요. 그러면 비중을 태우지 않고 또는 손절을 하는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흐름을 보면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개인의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죠.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다행이죠. 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지지 라인에서 그리고 좀 받쳐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개인은 계속 빠지니까 이 빠지는 것에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부분이 보이죠. 아무래도 고점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손절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맞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변동성이 생기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 변동성이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척을 하는 것이고 그냥 찍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드리면서 그분 밑에서 매매를 하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다라고 하면은 알 수는 없다. 방향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다 준비는 해야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다.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하나 특징을 보시면 음봉이 계속 나와요. 윗꼬리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빠지질 않아요. 이유가 뭐죠? 네, 갭 상승입니다. 갭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게 아니라 캔들 몸통이 얇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음봉의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빠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다시 1, 2, 3, 4, 5, 6. 여섯 개 맞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여기 양봉 있지만 넷, 다, 여섯 이렇게 빠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모양이 그렇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일단 갭 상승 이후에 빼는 거다. 그리고 갭 상승을 하지만 강한 5일선의 저항을 받는다. 또 강한 지지를 하는 21선을 어떻게 강하게 지지받는다.
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게 좀 그러니까 스프링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뭐 얇은 판, 나무 판으로 위 아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안 나와서 이걸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유를. 지금 이 나무판하고 이제 스프링을 사이에 끼고 양쪽을 누릅니다. 여기 손으로 이렇게 좀 압력을 좀 가할게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좀 휘겠죠, 이렇게. 자, 얇은 나무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휩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누르면 나무가 휘는 게 90도로 이렇게 쉴까요? 이렇게 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갈라지거나 부러지는 거죠.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누르면 윗판이나 아랫판 동시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한쪽이 더 깨질 겁니다. 예, 왜? 누르는 힘도 일정하지 않을 것이고 스프링에 있는 위치도 분명히 일정하지 않다. 이 힘이 가해진 부분이 여기가 더 많이 가해질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많이 가해질 수 있어요. 누르는 힘도 다르고 그러면 이쪽이 먼저 깨질 수 있고 여기가 먼저 깨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거를 꼭 정확하게 뭐 할 필요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깨질 것이다. 그리고 깨지고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스프링이 어디로 깨진 쪽으로 스프링이 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 되시나요? 딱 그런 모양이다.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갭을 띄우면서도 윗꼬리를 달면서 눌러요. 자꾸 위에서. 자꾸 눌러요. 근데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라는 강한 또 지지 라인도 있다.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보인다. 라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크게 보시면 중심을 만약에 대충 이 라인대를 잡고요. 자, 중심이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네, 이런 모습이죠. 중심의 이격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또한 어떻게 방향이 잡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손절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만약에 쑥 빠져요. 뭐 한꺼번에 그 손절 칠 걸 쑥 올라가요. 그러면 손절을 왜 쳤지? 이건 의미 없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저는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손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빠지고 나서 좀 늦게 지금까지 뭐 손실 본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 대한 것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 일단은 개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다. 근데 개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개인이 만약에 이후에 매수를 많이 한 상태다라고 하면 개인이 누르는 힘도 만만치 않다.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개인이 누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이게 아무리 기관과 외인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누르는 힘이 강하면 매도하는 힘이 강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속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에 대한 것과 내용 가지고서 이거는 100%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개인, 너도 개인, 너도 개인, 너도 개인, 이다 개인이다. 예를 들어서 다 개인이에요. 개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네, 이거 아주 단순하게 그냥 누구나 얘기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걸 갖고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5일선 안착하면은 와 좋다 매수하자라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 21선 이탈을 하면 아 불안하다 매도하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차트의 흐름 5일선에 대한 자 5일 평균의 이동선 20일의 이동평균선 그쵸? 21선이죠. 이게 괜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흐름과 이런 패턴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5일선에 대한 돌파와 21선 깨지는 것에 있어서는 좀 민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일선 돌파한다라고 해서 또 상승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고요. 또 21선 깨지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외에 다른 기준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어떤 방향을 가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승, 돌파, 지지, 깨지는 하락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짧은 구간이다. 이렇게만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